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여러분만의 음악이 있나요?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나의 음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망의 첫 방송이네요. 추억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시간, 나의 음악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 첫 번째 코너로 저희를 소개해 볼게요. 첫 방송인 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누구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저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유빈 씨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서 인턴 기자로 활동 중인 지유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빈 씨는 원래 옥천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평택에 살고 있고요. 학교 통해서 현장 실습 지원해서 지금 인턴 기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옥천에서의 생활이 지금 4주차죠? 4주차까지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적응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경험 할 수 있어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라디오도 이제 다양한 경험 중 하나죠? 네, 그렇죠. 라디오도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인데 옥천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이 해보지 못해가지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균 씨도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서 유빈 씨와 마찬가지로 인턴 기자로 활동 중인 김도균입니다. 도균 씨도 원래 옥천 분은 아니시죠? 네, 옥천은 처음 왔고요. 고향은 경북 김천이고 원래 충남대학교에서 자취를 하다가 옥천으로 넘어와서 숙소 생활을 지금 4주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숙소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좀 색다른 경험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불편한 점은 뭐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오히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잖아요. 처음 오는 곳이고 또 낯선 공간에서 잠을 자야 되고 한데 같이 인턴 생활을 먼저 하고 계시던 선배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친화력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도 3주차에 접어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 생활은 어떠신가요? 3주차가 아니라 4주차입니다. 아, 4주차인가요? 아, 죄송해요. 정말 정신이 없다 네. 보니까 3주차인 줄 몰랐네요. 사실 옥천에 오기 직전이 대학생들 다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말고사에 시달리느라 워낙 피로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밥도 제때 챙겨 먹고 또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수면 시간도 일정하게 또 유지하다 보니 오히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게 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림 씨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림이라고 합니다. 세림 씨도 숙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숙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고 계신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출퇴근을 이제 왕복 3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심신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삭막한 얘기 같은데. 통학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지금. 3시간이요? 네, 왕복. 숙소 생활을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짐도 이제 다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네요. 낯선 곳에서 적응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서의 적응도 아직 적응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적응이 한 7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5%요. 되게 구체적이네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5%는 혹시 언제 채워지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좀 더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림 씨는 이제 저널리즘 스쿨에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가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백마인턴이 있거든요. 실습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언론정보학과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과 수업을 배우면서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은 좀 만들어 볼 기회가 좀 많았거든요. 뭐 동아리에서나 뭐 수업에서나. 근데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취재해보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학교 수업에서 옥천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거기서 이제 옥천신문이 정말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말 으뜸일까? 정말 수업 시간에서 배운 게 맞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해서 온 건가요? 살짝 말하시는 네. 투가 의심을 해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의심은 절대 아니고요. 어디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 네. 그러면 학교에서 방송도 해보신 거죠? 이미 영상을 만들어 보신 거니까 어떤 라디오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라디오든 아니면 촬영이든 네, 유튜브 뭐 하는 것도 해봤고 그 학교 방송국에서 2년 동안 교내 아나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도 하고 또 기자도 관심 있어서 왔으면 꿈이 언론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러면 꿈이시구나. 네네. 아나운서가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또 되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네네. 여기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서 잘 배워서 앞으로 또 멋진 꿈 펼쳐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소개는 잠시 이걸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유빈 씨 오늘 디코너의 꿈에 관한 얘기가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드릴 시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잠시 접어두고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림 씨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희? 네, 저희 프로그램은 게스트 각자만의 사연이나 추억이 담긴 노래와 함께 이제 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노래와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또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같이 재밌는 시간을 나눴으면 해요.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라디오에 익숙해질 시간이 좀 필요해서 3주간 이제 오늘은 유빈 씨, 그다음에 도균 씨, 그리고 저 세림 그리고 순으로 돌아가면서 게스트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진행은 듣고 계시다시피 저와 세림 씨가 진행하고 사연을 들어볼 분은 우리 유빈 씨죠. 유빈 씨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으로 준비한 노래는 세림 씨의 추천곡 백예린의 돌아가자 그리고 저의 신청곡 비오의 러브미입니다. 나는 당신 생각하다 하루가 다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밤지새우네 망설이며 주저하던 순간들 내게 다 주지 못한 마음 이렇게 또 남아서 난 이제 어쩌면 좋을까 차라리 다 사라져
좋겠네. 이제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으니 돌아가자. 익숙한 저 언덕 넘어 혹시 내가 문득 그리워진대도 돌아가자. 길었던 꿈의 반대편으로. 어찌하든 흘러가는 시간들, 나는 또 누군가에게 반하고 또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게서 다 사라져 버리면 어쩌나. 이제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으니 돌아가자. 익숙한 저 언덕 넘어 혹시 내가 문득 그리워진대도 돌아가자. 이제 낯설기만 한 일상 속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으니 돌아가자. 익숙한 저 언덕 넘어 혹시 내가 문득 그리워진대도 돌아가자. 길었던 꿈의 반대편으로. Hey girl where you at? 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 기분이 너무 bad bad. 침대가 허전해 잠이 안 오잖아. 재미도 없어 TV 쇼 너 데리고 놀던 pretty boy. 그 고민을 내게 털어놓던 너의 표정이 아직 선명해. 소파에 밴이 향기가 비릿해. 몸이 자꾸 빠져 깊이에. 미리 알아도 난 이리 멍청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니까.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Try 말아가네 prana prana. 끊겼다는 wifi 이제 난 믿어 lie lie. 매일 빠져있던 너의 반지같이 허전함 사이사이. 그 자리에 기회를 아무에게나 주고 또 bye bye. 너는 난 빨리 들렀다 가기 때문에 나는 타이밍 안 맞아 매일 바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기처럼 물어버리고서 때렸어야 할지. I don't know 아예 모르겠어. 이러니 내가 노력해도 시간이 없으니 어쩌겠어. 할 말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me. I know I'm stupid. 어쩔 수 없어 널 보고 싶은 걸. Now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I say I love you so I love you. Now I say I love you. 나 아프더라도 몰라. Oh please love me love me love
네, 본격적으로 유빈 씨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코너는 친구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우선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빈 씨가 박효신의 더 드리머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이 노래에 어떤 추억이 얽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유빈 씨 제주도 새별오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오셨어요. 어떤 사연이 담긴 건가요? 제가 올해 겨울, 그러니까 2월에 친구랑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새별오름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그 새별오름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혹시 어떤 곳이에요? 이게 에어롭 쪽에 있는 오름인데 노을이 예쁜 곳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저는 안개가 져가지고 못 봤어요. 안개 가져서 못 보셨어요? 네. 새별 저만 혹시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렵나요? 새별오름 발음이 계속 꼬이는데 새별오름. 일단 오름이면은 산인 거죠? 산을 올라야 되는 거죠? 네네네. 되게 오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시쯤 오름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경사 때문에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느라 한 6시쯤에 다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오후인 거죠? 네네. 아,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그러면 좀 후회하세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저랑 친구랑 MBTI가 J라서 그 계획을 다 세우고 놀러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갔었는데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약간 힘들어 보여서 새별 오름을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보기로 했던 거라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는 언제 제주도를 놀러 갔던 건가요? 부모님이랑은 고3 끝나고 그때 놀러 갔던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이때 간 제주도는 언제인 거죠? 정확히? 언제? 그 부모님과 간 거 말고 네. 친구와 지금 소개하고 계신 사연은 언제인 거예요? 올해 겨울 2월 올해 달에. 겨울. 네네. 새별 오름이 되게 예뻤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가고 싶어지는데 제가 금오름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유빈 씨와 같이 안개는 아니고 그때 구름이 너무 많아서 뭐 노을이 예쁘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노을은 못 보고 땀만 흘리고 왔어요. 저도 나중에 새별 오름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요. 근데 이 노래는 어쩌다가 이 사연과 얽히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6시쯤 아까 오름에서 내려갔다 했잖아요. 네네. 그때 밤이라서 차랑 건물들 때문에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들이 보였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도 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고요하길래 친구가 노래 틀자 그래가지고 그때 박효신 노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효신 노래 들으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셨어요 혹시 친구랑? 얘기는 안 하고 네. 동영상 켜놓고 네. 그냥 풍경들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가면서 박효신 노래 말고 또 들었던 다른 노래도 있나요? 저랑 친구랑 면허증이 있는데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차를 렌트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로 이동할 때 들은 노래 중에 그 샤샤슬론이라는 그 가수의 그 올덜이라는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을 봤다고 했는데 안개 때문에 노을을 못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풍경은 잘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안개는 그 오름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안 보였던 거고 밑에 내려가니까 또 잘 보이더. 거짓말 하시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친구랑 이 박효신의 더 드리머 맞나요? 네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나요? 그때 동영상 찍으면서 풍경 찍으냐고 동영상에 말 들어갈까봐 말을 별로 안 했어. 그 유빈 씨가 MBTI가 I가 100이잖아요. 네네. 혹시 친구도 비슷한 성향인가요? 친구도 거의 90% 90% 넘는 것 같아요. 둘이 합치면 거의 200이네요. 네. 혹시 여행하면서 뭐 하루에 몇 마디 나누는지 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근데 저희 둘이 있으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여기서는 왜 안 하시죠? 오늘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또 유빈 씨가 면허증이 있는데 차를 렌트는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 주변에도 그
렌트를 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으로 제주도를 투어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로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힘든 게 추억이긴 한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섬을 돌아다니는데 어쩌다가 이 제주도 여행을 하면은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신 건가요? 혹시 택시? 네, 버스랑 택시 다 탔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이 노래가 굳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희가 내려야 될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버려서 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잠깐 주무셨나요? 네, 그 친구랑 제주도를 처음 가봤던 거라 하루에 거의 관광지를 한 3-4곳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많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되게 활동적인 여행이었네요. 네.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이제 새별 오름 말고도 또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되게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곳은 사려니 숲길이랑 숲길. 동백수목원이랑 그 한반도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큰원 해양 경승지 거기도 갔던 것 같아요. 사려니 숲길 저도 봤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다들 사진 찍으러 가더라고요. 유빈 씨 여기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되게 많이 찍었어요. 사실 비자림을 가고 싶었는데 숙소에서 가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그 비슷한 곳인 사려니 숲길을 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비자림을 가고 싶었던 건데 사려니 숲길을 갔던 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눈이 와서 나무에도 눈이 쌓여 있고 바닥에도 눈이 쌓여 있으니까 너무 멋졌고 사진도 잘 나와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정말 풍경이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추우셨겠어요. 맞아요. 심지어 제가 그때 옷을 되게 얇게 입고 가가지고 너무 추웠는데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가 외진 곳이라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을 꽤나 하셨겠네요. 네. 그럼 제주도에 있을 때 또 여행지도 여행지지만 맛집을 많이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네. 제주도에 맛집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뭐 괜찮은 맛집을 골라서 가셨나요? 아니면 뭐 힘들어서 근처에 있는 곳 대충 골라서 들어가셨나요? 저희는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라서 미리 알아본 맛집에 가서 먹었어요.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이 있나요? 정대 38이라는 곳인데 사실 이 가게가 9시 30분까지인데 저희가 9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9시 10분에 음식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20분 동안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은 제대로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파는 곳이었나요? 여기는 파스타랑 리코타 샐러드 그리고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메뉴를 3개 시키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많이 힘드셨구나. 네. 그러면은 맛보다는 좀 그때 상황 때문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밥을 다 먹으니까 하루 종일 안 오던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산 없이 대중교통 타고 숙소 가느냐고 고생했습니다. 그날 정말 힘들었겠네.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먹은 회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저는 겨울철에 또 뭐 여름철에도 갔지만 겨울철에 먹었던 회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딱새우회도 먹고 또 고등어회, 방어회 정말 제철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방어회는 제철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싱싱하더라고요. 이제 바다가 옆에 있는 그런 섬이기도 하고 되게 싱싱했어요. 아 저도 그때 친구랑 가가지고 광어랑 우럭회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주도 회가 유독 맛있는 것 같아요. 내륙에서 먹는 것보다. 네. 저도 제주도에서 회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도균 씨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 있으세요? 저는 한담 해안 산책로라고 노을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게 효리네 민박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 GD 카페가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가고 해안 산책로로 갔던 게 되게 기억이 남네요.
저도 나중에 가보고 싶네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안 가본 곳만 가셔가지고 오늘 새로운 정보를 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제 한담 해안산책로 나중에 꼭 가보시는 거 저도 추천을 하고, 이게 애월읍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예쁜 카페도 많고 해수욕장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산책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그 낙석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가 다시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뭐 잘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세림 씨는 혹시 제주도 갔을 때 어디로 가보셨나요? 저는 좀 많은데 기억 남는 게 그 조천읍에 산곤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정말 온통 갈대밭 천지거든요. 그래서 경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겨울에 갔는데도. 그래서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산군불이요? 네, 산곤불이요. 아, 네. 그냥 갈대밭만 있는 건가요? 그냥 갈대밭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갈대밭입니다. 거기서 뭐 사진을 많이 찍고 뭐 그런 추억이 있는 건가요? 네, 사진을 완전 많이 찍었어요. 네. 따로 뭐 SNS나 그런 데 올리신 것도 있나요? 제가 한번 봐보고 싶어서 어떤 풍경인지. 갈대밭이라니까 가늠이 안 가네요. 나중에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도 그 상군볼이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가보고 싶었던 거 맞아요? 잠시 다른 생각하셨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음. 거기도 저랑 숙소 때문에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혹시 제주도에서 맛있게 먹은 음식은 있을까요? 제가 근데 이게 3년 전에 간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아마 제주 동문 재래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엄청 이것저것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시장은 뭐든 여러 가지도 있고 맛있으니까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때 동문시장 야시장을 갔었거든요. 그때 가게 직원들이 노래 틀고 춤추면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그래서 줄이 길어서 힘들지만 불쇼 이런 거 하시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빈 씨 성격으로는 가서 기가 좀 빨리셨겠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시끄러운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기가 너무 빨리 빨려가지고 음식을 빨리 받고 시장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람들 많은 곳 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공감이 되네요. 아마 제주도의 시장이 거의 야시장도 운영을 하죠. 가면 야식도 굉장히 많이. 그죠.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구에서부터 뭐 어깨에 치고 발 밟히고 막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황급하게 빠져나왔었거든요. 저도 시끄러운 분위기 조금 안 좋아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뭐 음식은 맛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근데 유빈 씨가 또 제주도에 가서 뭐 힘들었지만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왔잖아요.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렌트가 되나요? 이제 지금은 렌트가 될까요?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렌트를 못해서 못 가본 곳도 있나요? 포기했던 곳들. 아까 말했던 그 사려니 숲길을 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사려니 가가지고. 네. 혹시 조만간 계획이 있나요? 제주도로 다시 떠날? 아, 근데 한 번쯤 친구랑 갔으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 가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이라 하면 혹시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유빈 씨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인턴을 끝내잖아요. 네. 또 월급도 나올 거고 시간도 한 달 정도 남을 텐데 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친구랑 서울로 호캉스를 가든가 아니면 가평에서 풀빌라 잡고 그냥 와. 놀고 오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조금 사치를 부리면서 여유롭게 놀고 싶다. 네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세림 씨는 혹시 뭐 따로 계획한 여행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저희 동학사 제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서 이제 동학사로 MT를 간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군산 갈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그 캐리비안 베이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 이런 거 말해도 되죠? 네. 네, 거기 계획하고 있어요. 워터파크. 네, 네, 워터파크. 워터파크를 계획하고 있다. 네. 근데 인턴이 끝나면 저희는 2달 하잖아요. 네네. 8월 말까지 하고 가는데 개강 전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도 다 가실 수 있어요 혹시? 알차게 다녀와야죠. 알차게요. 네. 최우선 순위가 어딘가요? 네? 최우선 순위로 가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최우선순위? 다 가고 싶은데 워터파크가 제일 기대가 돼요. 여름이라서. 네, 물놀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옥천에 있는 수영장 가실 생각이 없나요? 전 수영장이요? 네. 가, 신문에 나오던데. 같이 함께 가시죠. 아 저는 물을 좀 안 좋아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갑자기. 다음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빈 씨의 신청곡 박효신의 더 드리머와 얽힌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박효신의 더 드리머 꼭 들어봐야겠죠 지금?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샤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도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벽에 닿은 그림자 해가 뜬 줄 모르고 꿈을 꾸던 아이는 달이 떠난 자리에 그 별이 빛나지 않아 I cried and cried 그 작은 슬픔들이 소중한 거란다 했던 That's you. I know once you told me 어린 날에 멈춘 넌 더 아름답다고 I know what you told me 나는 지금 이대로 이 세상에 단 조각 The dream keeps going on I dream 이젠 달이 꺼져도 내 노래 멈추지 않아 하얀 밤을 채우지 내가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 To sing it out 그 작은 이유들이 너를 만든 거란다 했던 That's you I know once you told me 어린 날에 멈춘 너 I know what you told me 나는 지금 이대로 난 나일 거라고
I used to shut my door when my mother screamed in the kitchen. I turned the music up, get high and try not to listen to every little fight, 'cause neither one was right. I swore I'd never be like them, but I was just a kid back then.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I used to wonder why they could never be happy. I used to close my eyes and pray for a whole nother family where everything was fine, one that felt like mine. I swore I'd never be like them, but I was just a kid back then.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세 번째 코너는요. 나 그리고 유빈 씨가 가져온 세 번째 코너의 노래 윤하의 바다아이입니다. 유빈 씨, 이 노래에는 혹시 어떤 추억이 담겨 있나요? 이 노래는 제가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당시에 들었던 노래예요. 그 경기 꿈의 대학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대학 교수님이 고등학교에 매주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잘 몰라서. 사실 저는 항공승무원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알바도 했는데 그 돈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이거 경기 꿈의 대학에서 항공승무원 수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수업 들으면서 뭐 따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수업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수업이 또 저희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녁 먹고 바로 버스 타서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힘들었어요. 제주도 사연도 힘들었는데 이것도 조금 힘들게 사셨네요. 그러네요. 되게 피곤했을 것 같은데 항공승무원 수업이라고 했죠? 네. 거기서는 어떤 걸 주로 배우나요? 항공 서비스학과 교수님이 매주 오셔가지고 머리 손질법이나 화장법 등 실제로 해주면서 알려주셨고 그 외에도 인사나 실제 안내방송 발음 연습을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근데 늘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겉모습만 봐도 항공승무원이 될 것 같은 애들이 있는데 너는 아니라서 학원을 보내는 것도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부모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항공승무원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꿈에 대한 확신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공 승무원을 하려면 보통 항공 서비스 학과 뭐 이런 학과를 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유빈 씨는 이 이후로 이 대학 원서를 쓸 때 항공 서비스 학과 지원을 완전히 포기하셨나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에요. 도전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대학 원서 쓸 때 영어 영문학과랑 항공 서비스학과를 지원했어요. 근데 항공 서비스학과는 대부분 이제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접은 혹시 어떠셨어요? 혼자 면접 복장에 머리 손질이랑 화장을 하고 면접을 봤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는지 겉모습만 봤을 때도 머리 손질이랑 화장도 되게 잘해서 면접 전부터 기가 눌렸어요. 그래도 많이 떨리고 긴장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면접 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뭐 준비해 갔던 예상 질문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나요? 준비해간 예상 질문이 나왔던 면접도 있고 아니었던 예상 외의 질문이 나왔던 면접도 있었어요. 근데 예상 질문에 맞는 대답을 준비해 갔는데도 긴장해서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면접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항상 봐도 늘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준비한 만큼 잘 본 면접은 어디였어요? 아마 백석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가 일지망이었나요? 네, 저는 사실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2년제를 원했는데 부모님이 4년제를 너무 원하셔가지고 항공서비스학과가 제가 원하는 과니까 제가 원하는 과를 지원하는 대신에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4년제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취업률도 높고 집에서도 많이 멀지 않은 백석대학교를 1순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였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후련했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지원해서 면접 본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듦이 그래도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었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을 준비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드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재수를 했는데 이제 현역 때 유일하게 면접이 붙었던 학교가 이제 충남대학교 생명공학과인가 생명과학과였어요. 그래서 진짜 붙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면접 준비도 별로 못했고 또 제가 실전에는 좀 매우 약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면접 당일날 너무 떤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선생님 저 진짜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그 사회학과 그때 세림 씨랑 같은 학교인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로 편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면접을 그때 3대 1로 봤었나? 근데 10분 정도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중에 또 기억이 나는 게 고전사회학자가 저술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이것까지 내겠어? 싶었던 거라서 아예 배제를 하고 면접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랬던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받자마자 당연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다행히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횡설수설 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면접 때 어땠는지 했는데
대체로 잘 봤는데 제가 딱 그 못 봤다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서 사실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제대로 이 고전 사회학 영역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왔구나 조금 느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합격하긴 했지만 돌이켜 보면 굉장히 아찔한 기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래도 좀 실전에 강하신 타입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긴 했어요. 중앙대학교가 제가 일지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서 대충 떠들다가 오자라고 했는데 저 충남대인으로서 정말 슬프네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아주 재밌게 덕분에 옥천 저널리즘 스쿨까지 온 게 아닐까요? 네, 그 이제 유빈 씨 혹시 항공승무원 꿈은 아예 이제 접으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대학 면접 봐서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혹시 지금 꾸고 계신 꿈이 있을까요? 지금은 광고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꿈꾸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이면은 근데 제가 유빈 씨 영어 영문학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쩌다가 그쪽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TV 보다가 문득 광고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영문과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살려서 해외 마케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좀 자신이 있는 건가요? 영어 좀 하시나 봐요. 영어 한마디 해주세요. 하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영어 없어요? 부끄러워.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시면서 참. 자꾸 거짓말하세요. 아무튼 이제 유빈 씨의 신청곡 윤하의 바다 아이 듣고 저희는 마무리 인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참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곳을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많이 떨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고 또 익숙해져서 프로 라디오 방송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야심찬 꿈이시네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말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여러분만의 음악으로 매회 채워나가겠습니다.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나의 음악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안녕.